라이트급까지 석권하며 4체급 챔피언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파키아오. 하지만 8체급 제패라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오스카 델라 호야. 6체급을 석권한 그는 잘생긴 외모와 신사적인 복싱 매너로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다. 이날 경기는 멕시코 3인방을 때려눕힌 파키아오에게 히스패닉 출신이었던 호야가 복수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데 2007년 메이웨더에게 지면서 하향세를 걷는 호야였지만 파키아오보다 체격 조건에서 절대적인 우세에 있었고 라이트급에서 5.65kg을 증량하여 웰터급으로 온 파키아오는 그의 장점인 스피드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다. 재미있는 것은 파키아오의 본국인 필리핀에서는 이 경기를 반대했는데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되는 파키아오가 위험해질 수 있어 경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나왔다고 한다. 허나 정작 경기가 시작되자 파키아오는 모든 이의 우려와는 달리 10cm 이상 작은 키와 리치에도 불구하고 한 박자 더 빠른 선제 잽과 스트레이트로 호야의 안면을 공략했다. 계속되는 예리한 펀치를 허용한 호야의 안면은 3라운드부터는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7라운드에는 무려 45대의 유효타를 적중시키면서 그야말로 호야를 살아있는 샌드백 수준으로 두들겨 패는 파키아오. 이에 미국인이자 멕시칸 혈통의 레전드급 복서인 호야가 자기보다 작고 왜소한 동양인 복서에게 속절없이 두들겨 맞는 모습에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결국 엉망진창이 된 호야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세컨드가 8라운드에 경기 포기를 요청하면서 파키아오는 호야를 상대로 8라운드 TKO 승을 따내게 된다. 이날의 경기로 인해 파키아오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한 그의 기량은 이후 리키 해튼과의 경기에서 또다시 증명된다. 해튼전은 교섭부터 민감했는데 두 선수의 수입 배정이 문제였다. 파키아오 측이 수입 배분을 60대 40으로 요구한 것. 이는 해튼이 메이웨더에게 KO패를 당할 때 파키아오는 호야에게서 KO승을 따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압도적인 인기와 영국 시장의 구매력을 등에 업은 해튼 쪽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50대 50으로 최종 합의를 보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해튼은 거리를 좁히며 압박했지만 파키아오는 당황하지 않고 해튼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며 맞선다. 1라운드 초반부터 이런 그림이 계속 반복되다 1분 50여 초가 지난 지점에서 콤비네이션 중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정타로 적중시킨다. 이후 파키아오의 짧은 라이트 훅이 적중하면서 다운당하는 해튼. 다시 일어선 해튼은 라운드 후반 종료 직전에 또다시 레프트를 맞고 다운을 당하게 된다. 2라운드 종료 수초를 남겨두고 어설프게 레프트를 뻗던 해튼의 턱끝에 파키아오의 레프트 훅이 들어가면서 결국 경기는 파키아오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혈전이 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경기는 빠르게 끝났고 파키아오 자신도 경기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2009년 11월 파키아오는 웰터급의 강자 미구엘 코토와 경기를 치르게 된다. 호야와 해튼을 이긴 파키아오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 있었으나 초반에는 예상을 깨고 코토가 선전을 한다. 그의 긴 리치에서 나오는 묵직한 잽과 왼손 훅이 파키아오의 앞면에 연거푸 적중하며 승산이 보이는 듯 했다. 이에 파키아오는 적극적인 공세 대신 공격해 들어오는 코토의 빈틈을 노린다. 3라운드에 코토로부터 다운을 뺏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하는 파키아오. 4라운드에서는 레프트 어퍼컷으로 두 번째 다운을 빼앗는다. 이후 계속 뒷걸음치는 코토를 상대로 자노카리라만치 고삐를 재며 달려드는 파키아오. 11라운드가 끝나고 코토 측은 경기를 포기하려 하지만 코토의 고집으로 경기를 강행. 허나 결국 12라운드가 시작된 지 1분도 안 돼서 주심에 의해 경기는 중단되고 만다. 이로써 6체급을 석권한 파키아오. 이렇게 파키아오가 웰터급을 평정하면서부터 복싱 팬들의 관심은 메이웨더와의 경기가 성사되느냐에 집중된다. 이는 파키아오가 코토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이웨더에게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둘의 경기가 성사되나 싶었지만 파키아오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검사단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 이전의 시합에서 도핑 테스트를 위해 혈액을 제공한 것 때문에 몸 상태가 나빠졌다는 경험을 이유로 들며 무작위 도핑 테스트를 거부해서 메이웨더와의 시합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메이웨더의 프로모터를 담당했던 골든보이 프로모션의 대표인 오스카 델라 호야 또한 파키아오가 도핑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나와 싸울 때 쉐인 모즐리의 펀치와 비슷하게 강하긴 했다라며 파키아오의 부정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
한간에는 메이웨더가 무서워서 도핑 테스트를 핑계로 피했다고 하지만 복싱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으론 메이웨더 정도의 복서가 진짜로 무서워서 피했을 리는 없고 아마 자기가 봐도 같은 복서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능력을 파키아오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의심해서 올림픽 수준의 혈액 도핑 테스트를 요구했다는 게 중론이다. 어찌됐든 그렇게 메이웨더와의 경기가 무산되어 버리고 파키아오는 조슈아 클로티와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날 경기에서 파키아오는 빠른 스피드로 클로티를 제압하려 했고 이에 반해 클로티는 방어적으로 경기를 이어갔다. 이 경기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은 클로티의 가드가 견고하자 이에 빡쳐 양손을 동시에 공격하는 파키아오의 모습이었다. 이 경기는 결국 판정까지 가게 되고 파키아오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연이은 승리로 파키아오의 명성은 엄청나게 치솟게 되는데 특히 자국인 필리핀에서는 거의 영웅급으로 대접을 받게 된다. 이에 그는 각종 광고 출연은 물론이고 음반, 심지어 영화의 주연을 맡아 출연하기까지 한다. 근데 히어로물? 이러한 인지도에 파키아오는 2010년 사랑간이주 하원 의원에 당선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 파키아오는 애초에 명확한 정책 플랜이나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고 의원이 된 후에도 의회 출석률은 최하위를 찍는 등 단지 인기만으로 의원이 됐다는 평이 돌았다. 또한 그의 사생활 및 도박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2013년 필리핀 제16차 총회의 재선, 2016년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며 차후에는 대선까지 출마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시 돌아와 2010년 11월 파키아오는 안토니오 마가리토와 WBC 슈퍼 웰터급 타이틀을 두고 대결을 한다. 이 둘의 대결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는데 168cm의 파키아오와 180cm가 넘는 마가리토는 체급 자체가 달랐으며 당시 마가리토는 석고리토라는 별명으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이는 모슬리와의 일전에서 붕대 속에 석고 덩어리를 넣은 사건 때문으로 이런 반칙을 하는 상대와 붙는 건 파키아오가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파키아오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최초로 8체급 석권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쌓게 되는지라 초미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파키아오의 경기가 있는 날만큼은 정부군과 반군의 휴전을 선언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큰 체격과 엄청난 리치로 경기 초반 파키아오를 몰아넣는 마가리토. 하지만 파키아오는 이런 신장의 열세를 특유의 재빠른 스텝으로 커버하면서 마가리토의 사이드로 돌다가 치고 들어가며 펀치를 내질렀고 그런 그의 펀치는 마가리토의 가드를 뚫고 정확히 앞면에 꽂힌다. 파키아오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마가리토는 계속해서 앞면에 펀치를 허용하게 되고 라운드 중반 이후부터는 얼굴이 걸레짝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체급 차이 때문인지 다운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파키아오는 엄청난 체력으로 자신보다 무려 12cm나 큰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인다. 반대로 마가리토는 파키아오에 비해 우월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눈이 부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만큼은 칭찬이 아깝지 않았다. 그렇게 흘러 경기 후반 계속해서 당하는 마가리토를 보다 못한 레프리가 몇 차례나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의 눈을 확인할 정도로 마가리토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파키아오 역시 경기 중간중간에 레프리의 눈치를 보며 경기를 끝내길 바랬다. 결국 승리는 파키아오에게 돌아가고 경기 후 파키아오는 인터뷰에서 복싱이 사람을 죽이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11라운드부터는 템포를 죽였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처자식을 데리고 입장한 마가리토를 보니 차마 완전히 끝낼 수 없었다는 후문이 있다. 이날 파키아오는 무려 474발의 펀치를 적중시켰고 결국 마가리토는 안화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이로써 WBC 슈퍼 웰터급 타이틀을 손에 거머쥔 파키아오는 7체급을 석권, 이에 복싱 전문 잡지 링이 준 챔피언 타이틀까지 포함하여 복싱 역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된다. 8체급을 석권한 그는 계속해서 전성기를 이어가는데 2011년 5월 쉐인 모슬리와 붙게 된 파키아오. 시작부터 탐색전으로 가던 경기는 3라운드에 파키아오의 정광석화와 같은 레프트 훅이 들어가 모슬리가 다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후 모슬리는 계속해서 사이드 스텝으로 링을 돌았고 이에 파키아오의 특기인 펀치 콤비네이션은 쉽게 나오질 못했다. 10라운드
모슬리의 푸싱으로 파키아오가 넘어졌는데 레프리는 다운으로 판정. 이에 빡친 파키아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사이드 파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체력이 떨어진 모슬리는 클린치로 일관. 후반 들어 경기는 싱겁게 끝나게 되고 파키아오는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제는 정말 파키아오의 상대는 메이웨더 뿐이라는 말이 나올 때 집요하게 그를 쫓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마누엘 마르케즈. 파키아오는 마르케즈와 과거 2차례 붙은 전적이 있다. 2004년 5월 WBA IBF 패더급 타이틀인 1차전 1라운드에서 3번이나 마르케즈를 넉다운 시켰지만 그 뒤 마르케즈의 분발로 최종 결과는 무승부. 2008년 슈퍼 패더급에서 대결한 2차전에서는 2대1 스프릿 디시전으로 파키아오가 승리하였다. 이후 파키아오가 체급을 올리면서 둘의 대결은 끝난 줄 알았지만 마르케즈는 자신 또한 체급을 올려 파키아오와의 재대결을 원한 것이다. 2011년 11월 그렇게 둘은 웰터급에서 3차전을 벌이게 된다. 이날 경기는 1, 2차전과는 다르게 전략적인 경기였다. 마르케즈는 좀처럼 파키아오를 공격하려 들어가지 않고 철저히 받아치는 전략을 구사. 파키아오 역시 평소 스타일과는 다르게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수싸움과 페인팅이 난무하며 시종일관 머리싸움이 전개된다. 결국 1, 2차전과는 다른 양상의 재미가 떨어지는 경기의 승리는 파키아오에게 돌아간다. 판정 직후 마르케즈를 응원하던 수많은 히스패닉 계열 팬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마르케즈 본인도 2번이나 도둑질을 당했다 라고 말을 한다. 이에 파키아오의 팬들은 마르케즈가 경기 중 수차례의 파키아오의 발을 밟는 장면을 꼽으면서 정당한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그를 비난, 서로 불만을 토로했고 이런 양상을 지켜본 밥 에럼은 파키아오와 마르케즈의 4차전을 준비하게 된다. 파키아오는 이러한 자신의 승리의 행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라 말하며 항상 자신을 지켜주기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그에게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해준다.